사실 번호표도 떼어냈지, 불박 없앴지, 그러니까 본인 판단으로는 차량도 다 불에 탔을 거고 시신의 위치는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냥 태평하게 있었던 거죠. 사람을 죽이고 용역사무소에 일자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오전 7시 15분경에 112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차량을 발견했다라는 신고였는데 제주 서귀포시의 한 해안도로 인근 공터에 버려진 승용차가 있다는 거예요. 신고자는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고자가 중요한 말을 해요. 아무래도 차가 불에 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건 이 차량 번호판이 뜯어져 있고 차량 안을 살펴보니까 핏자국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이 차는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라 범죄와 연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수사팀이 바로 출동했고요. 신고자가 말한 장소에서 실제로 번호판이 제거된 검은색 K3 차량 한 대가 발견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훼손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내부를 보니까 신고 내용대로 좀 심각해 보였던 게 뭐냐면 뒷좌석 그 시트가 되게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 좌석 아래쪽에 혈흔 자국이 막 이렇게 엉겨붙어 있었던 거예요. 더 수상한 건 이 번호판뿐만 아니라 블랙박스까지 누군가 떼어갔습니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수상한 흔적만 남기고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건 다 제거됐을까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내용 바로 전해드릴게요. 보면 이 차 안에서 어떤 범죄 행위가 발생했고 범인이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번호판과 블랙박스를 떼어내고 불까지 지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의도는 이게 아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량 전체가 다 탄 건 아니에요. 뒷좌석 시트 부분만 조금 태우고 말았거든요. 조금 의문스러운데 감식을 해보니까 범인이 차량 내부에다 기름을 다 뿌려요. 거기다 불을 붙인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을 지르고 차량 문을 닫고 도주를 했으니 밀폐된 상황에서는 공기 유입이 잘 안 되잖아요. 결국에 다 타지 못했던 거죠. 본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에요. 시트의 일부분만 탑니다. 일단은 이 버려진 차가 누구 건지 소유주부터 찾는 일부터 진행을 해야 되겠죠. 조사 결과 이 차량의 소유주는 한 50대 여성으로 밝혀집니다. 연락을 해봐요. 연락이 됩니다. 근데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지금 그 차 제가 안 몰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5월부터 그 차 빌려가가지고 타고 다닐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성이 누구였냐? 당시 나이 37세의 전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차만 놔두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간 거냐? 휴대폰 위치 추적부터 해보는데 이 사람 전화기가 18일 오후부터 내내 꺼져 있었던 거예요. 신고가 들어온 건 그 다음날 19일 오후 7시경이었죠. 자, 일단은 이 불에 탄 승용차를 탔던 사람이 전 씨라는 사실까지는 드러났잖아요. 어떻게든 또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하고 연관이 돼 있을 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수사팀이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일단 전 씨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 가봐요. 근데 주변 동료들이 꽤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전 씨가 휴대폰을 꺼놓기 시작했던 그 18일에 김 씨라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전 씨하고 한번 일했던 적이 있었던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동료들도 김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만나러 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씨가 전 씨에게 채무가 있어서 이제 전 씨가 그랬대요. 나 18일에 돈 받으러 갈 거야. 김 씨한테 돈 받으러 갈 거야. 이런 말을 했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잖아요. 경찰이 바로 그 과거 동료 김 씨라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했고요. 휴대폰 위치 추적부터 합니다. 근데 김 씨의 휴대폰도 꺼져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휴대폰을 꺼놓은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황이면 물론 뭐 누군가의 시신이 확인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범죄가 발생한 게 거의 틀림없다라고 수사팀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은 돈이 얽혀 있을 때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돈을 빌린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경찰도 전 씨에게 돈을 빌린 과거 동료 김 씨가 전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바로 행방을 쫓기 시작했는데 그 과거 동료 김 씨가 이제 직업이 공사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단기간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주 내에 있는 인력사무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뭔가를 찾아냅니다. 김 씨가 과거 한림읍에 있는 용역회사를 주로 자주 왔다 갔다 했었던 거예요.
혹시 다시 여기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잠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상보다 빠르게 김 씨를 발견해요. 차량이 발견된 날이 11월 19일이었는데 그 교통 순찰대가 교통 검문 검색을 하다가 노상에서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던 김 씨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역 사무소에 와서 발견을 한 게 아닌 거죠. 우연히 발견을 한 거죠. 이미 그 수사 진행 과정에서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뽑혀서 신상이 다 공유된 상황이긴 했는데 정작 본인은 몰랐나 봐요. 까맣게 모르고 있었나 봐요. 잡혀와서 추궁을 당하는데 순순히 자백을 합니다. 내가 전 씨를 죽였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범행이 경찰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활보하다 잡힌 거예요. 사실 번호표 떼어냈지 불박 없앴지. 그러니까 본인 판단으로는 차도 다 탔을 거고 시신의 위치는 나만 알고 있으니 그냥 태평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범행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전 씨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중에 40만 원은 갚았고 나머지 6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60만 원도 천천히 갚으려고 했는데 전 씨가 돈 빨리 갚아라. 계속 독촉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까지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서 죽이고 말았다라고 진술을 해요. 고작 60만 원 때문에 그 채무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든 우발이든. 경찰이 시신을 찾아 나섭니다.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오후 6시 20분경 한경면 청수리에 있는 야산 풀숲에 유기되어 있던 전 씨의 시신을 발견해요. 발견된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이제 국과수로 옮겨져서 부검이 진행됐는데 사인은 경부 자창에 의한 경정맥 및 경동맥 파열이었습니다. 전 씨의 얼굴과 목, 팔, 어깨 부위에 총 18회에 걸친 자창의 흔적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2018년 11월 22일 김 씨는 전 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 유기,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전해드릴게요. 6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될 만큼 거액의 돈도 사실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는 거고요. 2018년 11월 18일 오후 6시경 김 씨는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한 마트 앞 주차장에서 전 씨를 만납니다. 자, 김 씨의 말에 의하면 전 씨가 얼굴을 보자마자 60만 원 대체 언제 갚을 거냐 이렇게 독촉을 했다고 해요. 김 씨는 내가 지금 용역일 하고 있으니까 빨리 갚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전 씨가 큰 소리로 지금 당장 갚아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되게 커졌는데 자, 여기까지 말다툼이 커졌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20분 정도 말싸움을 하다가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피해자 전 씨가 답답하니까 드라이브나 하자 라면서 김 씨를 자신이 몰고 온 K3 차량에 태웠다는 거예요. 당시에 전 씨가 음주 상태였대요. 김 씨가 그걸 알고 자기가 대신 이제 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어디까지나 김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이미 막 싸우고 있다가 먼저 화를 내기 시작한 사람이 전 씨인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건 무면허 상태로 차를 끌고 전 씨를 만나러 왔던 김 씨가 음주 상태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운전하려고 했다. 이것도 조금 어색하고요. 그렇게 김 씨는 자신이 몰고 온 승용차는 주차장에 세워두고 대신에 전 씨가 빌려 타고 온 차를 타고 마트 인근 도로를 돌면서 운전을 합니다. 여기서 또 어색해요. 화를 내던 사람이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더니 또 조수석에 앉아서 계속 돈을 갚으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과적으로는 우발적 범행이다. 이런 상황을 좀 꾸며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점점점 분노가 고조가 됐고 결국에는 전 씨를 살해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후 6시 35분경 김 씨는 마트 주차장으로 돌아왔고요. 전 씨를 잠시 차 안에 내버려 두고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로 걸어가서 낚시 가방 안에 있던 과도를 꺼내서 점퍼 주머니에 몰래 숨깁니다. 그리고 다시 전 씨가 있는 차에 올라타서 한경면 저지리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또 다른 도로로 450m가량 진입을 해요. 여기가 평소에 차량 이동도 되게 뜸하고 가로등도 없어서 되게 어둡고 인적이 드물거든요. 여기를 알고 이제 범행 장소로 선택을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담배 한 대 피운다면서 갓길에 차를 정차시켜 놓고 이때 또 이제 전 씨가 화를 내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는 걸 보고 그 점퍼 주머니에 챙겼던 과도로 공격을 한 거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전 씨가 이렇게 김 씨와 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것도 김 씨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주면서 화를 냈다. 저는 좀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드라마에서도 이런 상황을 만들면 좀 뜬금없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 공격을 받은 전 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했고 김 씨는 몸싸움을 벌이면서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릅니다. 결국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됐어요. 범행 이후에는 시신을 뒷좌석으로 옮겨서 차량 뒤에 있던 면장갑을 끼고 다시 차를 운전해서 살인이 발생한 갓길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전 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도로 옆에 있던 곶자원 인근 야산 풀숲까지 16m 거리를 시신의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가서 그대로 유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이 시간에 사람들이 차들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 차를 처리해야겠죠. 일단은 자신의 차가 세워져 있는 고산리 그 주차장, 그 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본인의 차량 안에서 피가 튄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옷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자신의 차를 타고 거주하던 숙소로 돌아가서 샤워까지 깨끗하게 끝마치고 숙소에서 나와요. 그리고는 차를 몰고 한 농로로 이동을 했고요. 11월 19일 오전 0시 25분경 편의점에서 지포라이터 휘발유를 구입한 뒤에 공터에 도착을 합니다. 일단 자기 차를 세워두고 다시 전 씨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쪽으로 몰고 와요. 가장 먼저 차량 번호판부터 뜯었고요. 블랙박스까지 제거를 해요. 차에 불 붙인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조금 안 됐었어요. 기름을 뿌리고 이제 소지하고 있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왜 그런지 계속 불이 꺼지고 시트의 일부분만 태우고 마는 거예요. 몇 번 더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대로 불이 붙는 걸 확인하고 차량 문을 닫고 그대로 차에 올라탄 뒤에 도주를 했던 거죠. 떼어낸 번호판이랑 블랙박스는 도망치면서 어딘가 던져버렸다고 하는데 기억을 못했습니다. 기억을 못한 건지 모르는 척을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죠. 자, 블랙박스를 없앴다? 블랙박스를 없앴다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날 차 안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이라던가 상황이 드러나게 되면 본인한테 불리한 게 있다는 거고, 그거는 곧 내가 경찰에 진술한 것 말고도 내가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거든요. 다음날 오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이 출근해서 맡겨진 작업까지 다 마무리를 합니다. 자신감이 넘쳤나 봐요. 그러니까 잡힐 줄 알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상을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2018년 11월 28일 김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방화 미수 등의 5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근데 이 김 씨가 이미 악질이었어요.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전 씨가 돈을 갚으라고 화를 냈을 법도 한 거예요. 이미 악명 높았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요. 한 번도 제대로 갚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기도 진짜 많이 쳤어요. 사기 행각, 첫 사기 행각이 2009년 3월부터 시작이 돼요. 제주시에 있는 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A씨에게 현금 25만 원이랑 게임머니 5만 골드, 나 5만 골드 있어, 이거 거래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저는 게임은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김 씨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돈만 받고 나는 게임에서 탈퇴해야지. 그렇게 25만 원을 송금 받아서 가로챕니다. 사건 발생 7개월 전에도 무개념한 짓을 해요. 개인주택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나 낚싯대를 좀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60만 빌려줄 수 있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빌려달라. 이게 이놈의 패턴인 거예요. 현재 목수일을 하는 곳에서 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 이런 말로 돈을 빌려놓고 끝까지 안 갚아요. 갚을 의사도 없었고요. 그럴 능력도 없었어요. 60만 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과연 60만 원을 갚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 피해자는 60만 원, 한 달 뒤에는 90만 원, 또 이후에는 50만 원. 다 빌려주고 못 받은 거예요. 차도 빌려주고 돌려주지 않다가 연락을 피하고 잠적해버리기도 합니다. 범행 당일에 이제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무면허로 끌었던 차가 바로 그 차였습니다. 기분 나쁜 행위에 화가 나서 그 순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자,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무조건 범죄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술하는 어떤 사건의 전말이나 피해자, 살인자의 감정선의 변화도 너무 급격하고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차에 과도를 들고 다니고 그날 갑자기 벌어진 일인데 적당한 유기장소를 알고 있고 이게 아무리 제주도에 살았다 그래도 우발적, 그것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재판 내용 전해드릴게요. 2019년 6월 1심은 피고인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써서 18차례나 찔러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것, 은폐를 위해서 번호판을 떼어내고 기름으로 불지른 것, 이 부분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상당히 치밀하고 대담한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에 더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항소심에서 상고까지 가서도 25년형으로 확정이 돼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죄의 씨앗,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제 뒷시간에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날 때부터 살인자였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걸 다 잘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되는 것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잘 없죠. 오늘 사건의 범인은 처음에는 그저 타인한테 가볍게 몇십만 원 빌려달라고 해서 갚지 않는 그런 행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모르는 그의 어린 시절에는 하나씩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규율을 지키지 않았던 시간들이 쌓여 있었겠죠. 갑자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타인의 돈을 내 돈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만 보면 저 사람은 그냥 항상 저 정도 사기만 치다가 살 것 같고 그냥 그런 사람만 피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게 제대로 뜯어 고쳐지지 않았을 땐 타인의 돈이었다는 그 대상이, 처음엔 대상이 돈이었다가 나중엔 그게 목숨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타인의 목숨까지 내 목숨처럼 생각하고 결국 이런 비극도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